자, 오늘은 밸류에이션이 제가 중요하다고 종종 말을 했었죠. 요 밸류에이션을 잘 하려면 사실은 종목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얼마나 많이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거를 좀 알려면 우리나라나 뭐 세계의 종목 수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에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한국에는 생각보다 상장 종목이 많아요. 한 2,400개, 2,500개 정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많은 편이에요. 독일보다도 많고 미국이 5,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일본도 좀 많은 편이에요. 3, 4천 개 정도고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채권으로 돌아가는지 상장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종목은 예전에 제가 여행할 때 각 나라별로 이제 종목 분석을 했었는데 유럽은 시간이 별로 안 걸렸던 기억이 나요. 한 며칠 하면 거의 웬만큼 종목을 다 스크리닝해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유럽은 종목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동남아는 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뭐 원래 몇백 개의 수준이었는데 뭐 1000개까지 도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세계적으로 보면은 제가 추산하건대 한 2만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2만 개의 바닷속에서 얼마나 봐야 되는가 종목을, 물론 이제 이 2만 개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사이즈업을 한 거고, 이게 정말로 상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종목들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OTC라고 해야 되나? 그 거래량까지 치면은 뭐 5만 개씩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 제대로 거래할 수 있는 건 한 2만 개 정도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제가 예전에 했던 방식을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운용사 들어가서 신입사원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 2,000개도 좀 많아 보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 2,000개 정도 있었습니다. 2,000개도 좀 많아 보여가지고 스크리닝을 많이 했었어요. 스크리닝이란 게 뭐냐면 이제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소팅하는 거죠. 소팅해서 탑에 드는 애들을 이제 좀 보는 겁니다. 혹은 이제 걸러내서 몇 개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PBR 순으로도 해보고 PER로 해도 해보고 뭐 그로스 기준을 해보고 뭐 캐시 얼마나 많은지 다양했죠. 부채 비율도 있고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의 지표를 이용해서 이제 스크리닝 한 다음에 1위부터 200개 해가지고 여기서 발굴하고 괜찮으면 더 깊게 분석하고, 그래서 PPT 발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항상 같은 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은 풀만.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이 가치 투자 종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풀을 다 보고 나면 여기서 말고는 이제 더 볼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내 생각이 갇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본 거는 상장 편람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왔고 저도 이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제가 발전하는 모습대로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은 아마 좀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리닝 다음에는 이제 상장 편람을 들고 봤습니다. 이 상장 편람은 뭐냐면 한 페이지에 한 두 종목씩 이렇게 기업을 소개해 놓은 거예요. 개요가 있고 재무제표가 있고 사업 내용이 있고 매출은 어떻게 구성되고 주주는 어떻고, 이런 간단한 소개를 이제 하나씩 해가지고 2,500개를 다 편람 책으로 이렇게 엮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주식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책장에 항상 이게 꽂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이걸 보다 보면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가 계속 누적된다든지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산업들. 그래도 한 번씩 이런 종목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위치를 알려면, 내가 뭐 A라는 종목을 좋아해요. 풀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종목들 중에서 얘가 몇 등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종목들도 결국은 보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바이오도 보고 게임도 보고 여러 가지 제약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상대적 비교를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목을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시옷 이응에서 아마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기 가기 전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는데 이 개수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한국 쪽 주식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스, 전에 유니버스 얘기를 했죠. 유니버스가 한 3, 400개 정도 있습니다. 요 안에서 종목들 쪽 주가의 움직임을 보다가 요 정도 바닥에 갔다 싶으면 이제 그걸 또 이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고 뭐 이렇게 사고, 이런 정도를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주식 중에서는 이제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옛날부터 보긴 했지만 아직 한국 주식처럼 이제 십몇 년을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즈니스가 이런 게 있구나, 비나밀크라는 회사가 있구나,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이제 이거를 공부해보고, 뭐 터키에는 어떤 제과 주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점유율이 생각보다 많네, 70% 80%네. 이 회사는 근데 어디 나라로 수출하고 있고 어떤 주력 제품이 뭐가 있고, 이런 정도만 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또 어느 정도냐, 이제 다시 스크리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이 아니라 해외 주식이죠. 뭐 사이트 몇 개 찾아보니까 스크리닝 툴이 잘 갖춰진 사이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 4만 개 되는 종목 중에 스크리닝을 해서 한 200개를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뽑아서 오늘 본 거는 프렉샌드라고 해서 셰일 오일 시추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셰일 오일을 요렇게 파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안반층을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여기서 오일이 이렇게 싹 나오게 하는데, 요거 파쇄할 때 이제 수압 파쇄 공법이란 걸 썼거든요. 그래서 수압 파쇄를 해가지고 부신 다음에, 근데 부시면은 부셔진 틈이 프랙이 이게 프랙처가 이게 다시 닫혀버리잖아요.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샌드를 넣어요. 이게 입자가 고운 샌드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게 받쳐주는 동안 오일과 가스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압파쇄 공법에 쓰이는, 필수적으로 쓰이는 프랙 샌드를 생산하는 회사, 이거를 오늘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한국에서는 못 보던 프렉샌드라는 걸 생산하는 회사가 있구나. 거긴 어디가 있는데 재무 상태가 녹아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느 지역에서 생산을 하고 위스콘신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기차로 날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대체제는 또 뭐가 있고, 대체제가 어디 합성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저널하게 요즘에 샌드를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시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시추 리그 카운트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과정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주식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가 이걸 언제 공부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인덱스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역시 제가 말했죠. 저는 이제 다음 주식,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진 포트폴리오 말고 그 다음에 얘네가 다 오르고 나면 다음에는 뭘 살지에 대한 후보군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요 후보군들을 이제 순위를 매겨요. A, B, C, D, E. 근데 요 A라는 주식이 과연 정말로 괜찮은 주식인지를 알려면 많은 종목을 비교해 보는 게 답이겠죠. B, C, D, E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을, 3개의 종목들을 비교해서 얘가 좋으면 얘로 대체하기도 하고, 역시 구간이 명관이야 하면은 A에 대한 생각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오면 바로 바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잘 하고 싶다,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정말 많은 종목을 보셔야 돼요. 봐야 된다기보다 보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제가 금방 말했던 게, 어제 저녁에 좀 보고 오늘 아침에 좀 본 건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되게 재밌어 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거 봐야지, 이 생각이 들 정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엔간해서 이런 관심이 좀 없다 그러면 인덱스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왜 자기의 영역을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 대체되는 걸 발견하기 위하기도 하고요. 대체제, 이게 더 좋은 종목이구나. 근데 두 번째는 비교를 더 해서 내 어떤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정말 싼 거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정말로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종목을 많이 본다. 종목을 많이 봐야 세계에 널린 어느 주식보다 내가 가진 주식이 싸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개에서 20개를 좀 개괄적으로 보고요. 그 중에 딥하게 보는 건 1개에서 2개는 꼭 봐요. 바쁘지 않으면.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유가 좀 되면 항상 이렇게 봐요. 약간 20개 선에서는 대략적으로 내가 걸러내고, 1-2개 정도는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봐야, 내가 정말 1년이 흘렀다. 1년이 흘렀으면 뭐 300일만 봤다 쳐도 20개 하면은 6,000개를 본 거죠. 6,000개를 보고 1-2개씩 했으면 1개라고 치면 300일이면 300개 종목을 딥하게 본 건데, 요 정도는 봐야 내가 지금 이 종목이 싸다 안 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한 바가 벗어났는데,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주식을 많이 봐야 밸류에이션 하는 능력이 오르고 주식을 잘하게 된다. 주식을 많이 볼 호기심이 없다면 인덱스 펀드 가입하세요. 요게 요약입니다.